페도라 리눅스 7장 파일 시스템과 디스크 관리 수업 하겠습니다. 어, 자, 로드맵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요 밑에 거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리눅스 기초예요. 기초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예, 저번 주에 프로세스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 관리 분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이 디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하드디스크에 어떤 구조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리눅스하고 윈도우하고 파일 시스템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리눅스에서 주로 쓰는 파일 시스템 이름이 여기 보면 ext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이제 리눅스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이제 기본 파일 시스템 형태인데 다른 형태도 지원을 해준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MS-DOS도 쓸 수 있고 CD-ROM, 뭐 DVD 이런 거는 파일 시스템 이름이 ISO 9660. MS-DOS는 이제 뭐 거의 안 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는 건 보통 파일 시스템이 NTFS예요. NTFS고 VFAT도 사용을 해요. 두 가지가 윈도우에서 주로 쓰는 거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그 윈도우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탐색기에서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는데 C 드라이브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NTF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C 드라이브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눅스에서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수압이라는 파티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압 영역, 가상 메모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 관리도 이렇게 별도의 파일 시스템으로 루트 밑에 프로이라는 디렉토리에 이제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루트 밑에 프록 밑에 파일 시스템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면 리눅스가 지금 지원해주는 파일 시스템 종류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NoDE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이 파일 시스템이 리눅스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NoDEV가 없는 이런 거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 ISO 9660은 CD-ROM이고 ext3, ext2, 뭐 ext4 이런 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게 파일 시스템인데 관리는 주로 파일은 아이노드라고 하는 걸로 관리가 되고 디렉토리라는 거는 뭐 알겠지만 파일의 목록을 가지는 또 다른 파일이 뿐이에요. 디렉토리는. 그리고 이제 특수 파일들이 있고 자 ext4 파일 시스템 구조를 보는데 요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중에 가장 최근의 파일 시스템 종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구조들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슈퍼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파일 시스템마다 다 존재하는 게 슈퍼블럭이라고 있는데 이게 ext4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블럭이 지워지거나 깨지면 아예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아까처럼 자, C 드라이브가 NTF의 파일 시스템인데 이 C 드라이브에도 슈퍼블럭이 있고 D 드라이브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슈퍼블럭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 슈퍼블럭이 깨지면 이 D 드라이브를 못 쓰는 거죠. C 드라이브를 못 쓰고. 예, 그게 이제 슈퍼블럭이다. 슈퍼블럭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아이노드 개수, 이 얘기는 이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몇 개인지, 디렉토리가 몇 개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죠. 슈퍼블럭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슈퍼블럭을 다른 블록 그룹으로 복사하고 나중에 이 슈퍼블럭을 복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뭐 깨져서 못 쓴다 그러면은 이 슈퍼블럭을 백업 해놨다가 나중에 요거만 다시 저장하면 그대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ext 파일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노드 구조, 그러니까 아이노드라는 건 파일 하나당 아이노드가 한 개씩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죠. 어떤 파일의 파일 종류, 접근 권한, 파일 크기, 소유자, 소유 그룹, 접근 시간, 수정 시간, 링크 수.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ls-l 하면은 나오는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냐라는 거를 요 그림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어느 위치의 메모리에 데이터들이 쭉 저장돼 있다는 주소값을 쭉 저장하고 있고, 자, 그리고 2차적으로 간접 블록, 간접 블록, 여기 1차, 2차, 뭐, 그리고 여기서 또 2차에서 또 3차, 간접 블록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파일 용량이 이만큼이라고 해서 여기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장돼 있는 게 비어 있는 공간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아이노드가 요 해당 정보를 아이노드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자, 디렉터리 계층 구조. 자, 계층 구조는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어요. 자, 루트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뭐 CD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안에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D 드라이브다. 그럼 D 드라이브가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 C 드라이브도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되어 있어요. 파일 시스템 하나, 여기 둘, 파일 시스템이 각각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해서 계층 구조화를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 파일 시스템은 파티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을 여러 개를 나눠 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파티션에서 요게 파일이 깨졌다 하더라도 다른 거는 살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가 깨지면 전체를 못 쓰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마운트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어떤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마운트라고 해요. 자, 다시 보면 자, 여기 있죠. 요 파일 시스템이 있고 요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 파일 시스템을 이쪽 파일 시스템에 루트 밑에 USR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거예요. 요걸 마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일 시스템은 루트 밑에 홈 디렉토리에 연결돼 있어. 이거를 연결하는 것을 마운트라 한다. 그렇게 마운트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운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루트 밑에 유저가 마운트 포인트고 루트 밑에 홈이 마운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운트 위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 마운트 돼 있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루트 밑에 etc 밑에 fs 탭이라는 요 파일을 보면 요 캐시라는 걸로 화면 보면 여기 쭉 나오죠. 그럼 여기에 어떤 파일 시스템이 어디에 마운트 되어 있는지 나와요. 여기 보면 요 파일 시스템이 여기에 마운트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파일에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정보가. 그래서 마운트 정보가 요 파일의 구조는 제일 처음에 앞에 이제 장치명, 어떤 장치가 마운트 포인트, 어떤 디렉토리에 파일 시스템 종류가 어떤 거고,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옵션이 이제 여기 디폴트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뭐 오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디폴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그 다음에 덤프 관련 설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덤프 한다는 얘기는 이 파일 시스템을 한꺼번에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덤프 설정이 1이다. 그래서 덤프 설정이 1이다 그러면 가능하다. 덤프 설정이 0이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이런 거. 파일 점검 옵션도 있어요. 파일 점검 옵션이 1이면 루트 파일 시스템 점검하고 0이면은 파일 시스템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2면 뭐 이런 거고. 보통은 1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UUID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에 액자는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고유 번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장이 되어 있다. 자, FS 탭은 아까 했듯이 장치명. 자, 장치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이제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장치들은 루트 밑에 dev 디렉토리 밑에 파일이 존재를 하는데, 이 파일들이 장치명이에요. 이 파일들이 장치명이고, 이 dev의 약자는 뭐 디바이스의 약자가 되겠죠. 디바이스의 약자가 될 거고, 자, 요거의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윈도우즈 걸 한번 먼저 보면 파일 시스템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랩PC에서 오른쪽 버튼 관리를 누르면 윈도우 디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디스크 관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윈도우 써도 이런 건 처음 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면 디스크 0, 디스크 1, 디스크 2, 자, CD-롬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하드디스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리적 디스크예요. 물리적으로. 실제 이제 물건이 하나씩 있는 거야. 컴퓨터에 꽂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 또.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티션이라고 그래. 파티션. 그럼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논리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논리 드라이브. 그래서 보통 C 드라이브 이렇게 하죠. C 드라이브는 논리 파티션이야. 논리 파티션. 그러니까 실제는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하나인데 거기에 파티션이 4개가 나눠져서 그중 하나를 C 드라이브로 쓰고, 자, D 드라이브를 보니까 물리적 디스크 하나에 파티션도 그냥 하나만 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 디스크가 있고 파티션이 존재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논리 디스크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리눅스에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금방 보면은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진 파티션을 드라이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부르지만 윈도우즈에서는 그냥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거를 이제 책에는 없는데 설명을 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물리적 디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물리적 디스크. 자, 물리적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드 디스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더보드 알죠? 컴퓨터 마더보드에
하드디스크랑 연결하는 꽂는 슬롯이 있어. 다 이렇게 슬롯이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그 방식을 스카시 아니면은 사타 방식이라고 하고,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ID 방식이라고 그래요. ID 방식. 지금도 있습니다. 컴퓨터들 다 있어. ID 방식으로 연결된 하드디스크는 리눅스에서 이렇게 불러요. DEV 밑에 HDA 이렇게 불러요. 그럼 두 번째 슬롯에 ID 타입의 두 번째 슬롯에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다. 그러면 얘는 HDB, 세 번째는 HDC, 네 번째는 HDD 이렇게 돼요. 그래서 ID 방식은 컴퓨터에 쓸 수 있는 게 4개까지밖에 못 써요. 하드디스크 4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적다 해서 나온 게 스카시나 사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하드디스크를 여기에다 붙이면은 어떻게 부르냐? DV 밑에 SDA부터 이제 B, C, D 이렇게 쭉 해서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로 무한정으로 이제 하드디스크를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붙이면 컴퓨터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여 쓰진 않고 뭐 한 두세 개가 되겠죠. 보통 두세 개 정도 될 거고, 실제 서버에서는 뭐 10개, 뭐 20개도 쓸 수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자, 그래서 물리적 디스크지. 하드디스크를 부르는 게 ID 타입은 DV 밑에 HDA, 스카시나 사타 방식은 DV 밑에 SDA 이렇게 이제 파일이 존재하고, 자, 그럼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파티션을 해야겠죠. 자, 하드디스크 하나가 있어. 하드디스크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파티션의 종류가 있어요. 자, 프라이머리 파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파티션.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파티션. 그 다음에 로지컬 파티션. 쉽게 얘기하면 주 파티션, 확장 파티션, 그리고 논리 파티션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ID 타입이나 스카시 타입, 뭐 사타 방식 다 똑같아요. 하드디스크 하나에 자, 주 파티션은 4개까지만 만들 수 있어. 하드디스크 하나당.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여기를 C 드라이브 쓰고 여기를 D 드라이브 쓰고 여기 E 드라이브 쓰고 여기 F 드라이브 쓰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윈도우고, 자, 리눅스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더 파티션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안 부르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리눅스에서는 안 부르고 이렇게 해요. 주 파티션을 3개만 해요. 주 파티션. 하나, 둘, 3개 하고 나머지 1개에다가 뭐 하냐면은 확장 파티션을 나머지를 잡아요. 확장 파티션. 그리고 이 확장 파티션 안에 논리 파티션을 나눌 수 있어요. 논리 파티션. 몇 개까지? 12개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설정할 수 있는 파티션의 최대 개수는 3개 더하기 12개, 15개. 그죠? 근데 이 확장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논리 파티션을 담기 위한 그릇이야. 그냥 그릇.
그래서 이 확장 파티션까지 생각하면 16개까지 쓸 수가 있겠죠. 파티션을.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하드디스크 리눅스에서 부르는 걸 이렇게 부른다. 예를 들어서 사타 방식의 하드디스크라 SDA라고 부른다. 그럼 요 첫 번째 파티션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SDA 1, 2, 3. 여기가 주 파티션이 되죠. 1, 2, 3. 그 다음에 4는 확장 파티션이 4가 돼요. 요게 확장. 그 다음에 5부터 16까지인가요? 네, 요게 이제 논리 파티션. 그래서 SDA1, SD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루트 밑에 DV 밑에 SDA2 이러면은 이거는 A니까 뭐야?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두 번째 파티션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보면 자, DV 밑에 SDB3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B니까 사타나 스카시 방식의 두 번째 하드디스크에 세 번째 있는 파티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16개가 있는 거예요. 장치가요. 자, 이러면 자, 어느 정도 요게 이제 되겠죠. DV 밑에 HDA1 이건 뭐야? ID 타입으로 ID 타입의 하드디스크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 얘는 DV 밑에 SDA1은 사타 방식이나 스카치 방식의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파티션을 자, 아까 봤듯이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파티션을 예를 들어서 얘 파티션을 여기에 연결을 하고 싶어. 여기에. 그게 이제 마운트 포인트예요. 그 디렉토리 이름이. 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마운트 포인트,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종류는 요 셋 중에 하나 쓰면 돼. 뭐 옵션이나 이거는 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그 파일 시스템을 특정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걸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 마운트 한 거를 하는 명령이 뭐냐? 마운트라는 명령이다. 자, 옵션을 두는 거죠. 마운트 명령 주고 옵션 주고 장치명 주고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 디렉토리명이 되겠죠. 자, 옵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t 주고 파일 시스템 종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요거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운트 하면은 현재 마운트 돼 있는 리스트가 나와요. 그냥 마운트 명령만 쓰면 목록이 나온다는 얘기고. 자, 마운트를 하죠. 자, 요 장치를 루트에 마운트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 장치가 뭐야? 사타나 스카시 두 번째 디스크지. B니까 두 번째 디스크에 첫 번째 파티션을 요 디렉토리에 붙여라. 마운트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마운트 T는 뭐였냐면은 파일 시스템 종류를 주는 거야. ISO 9660 요게 CD-ROM 파일 시스템이에요. 자, 파일 시스템 종류는 ISO 9660이고 장치는 디바이스 밑에 CD-ROM 요게 CD-ROM 장치명이야. 요 CD-ROM 장치명을 루트 밑에 MNT 밑에 CD-ROM이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트를 해라. 파일 시스템 종류는 이거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D 명령으로 MNT 밑에 요 CD-ROM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 CD-ROM 안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는 게 되네요. 이제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운트를 해제할 수 있어. 연결됐어. 파일 시스템이 디렉토리 연결됐다 쓰다가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언마운트를 해요. 자, 언마운트는 간단해요. 언마운트 해갖고 장치명을 주거나 언마운트해서 마운트 포인트 디렉토리를 주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해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 마운트 요거를 주거나 U 마운트 요거를 주면
해제가 된다. 자, 마운트 명령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 목록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냥 쭉 마운트 되어 있는 현황이 쭉 나오고요. 마운트에서 출력되는 정보는 요 파일에 돼 있다. 장치명, 포인트, 위치.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죠. 네, 좀 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마운트 명령으로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장치명, 디렉토리명. 자, 예가 있어요. 자, 마운트. 자, 파일 시스템 종류는 ext2로 요 장치를 요 디렉토리에 붙여라. 자, ext3 파일 시스템으로 요 장치를 여기다 붙여라. ext4 파일 시스템 형태로 요 장치를 요거를 붙여라. 아니면은 파일 시스템 종류를 안 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T 옵션을 안 줘도 자동으로 마운트가 돼요. 자, CD-RO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치명을 줘야 돼요.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CD-ROM 장치를 여기에다가 마운트해라. 만약에 이제 윈도우로 포맷되어 있는 디스크 파티션을 마운트할 때는 VFAT나 NTFS로 하면 돼요. 이렇게 요 디스크를 여기에 마운트해라. USB 같은 경우 USB 메모리를 꽂으면 SD 이게 시리얼 SATA 방식이라서 SD A, B, C 뭐 이렇게 해서 리눅스용 USB 메모리 장치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한 다음에 그걸 마운트해서 쓰거나 요거는 리눅스에서 포맷된 USB고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요렇게 쓰면 돼요. 요건 뭐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를 하거나 쓰기 전용으로 마운트 하거나 자, 원격 디스크로 마운트 할 수도 있어요. NTFS로 해서 원격에 있는 IP 주소 주고 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